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년 여성과 남성 저희 병원에 다니고 계신 분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각자 고혈압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비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녀 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의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저염군, 당뇨가 없거나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나 자기가 이전에 유한된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은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하고, 혈압이 근데 조절이 안 돼서 160, 100 이상이 되면 위험 수준에 이르르면 약물 치료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뭐 당뇨가 있다, 그 다음에 이분들 뇌졸중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고 가족력이 있다, 그런다면 140에 90부터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런 치료는 무조건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의 개개인의 의지나 노력, 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 환자분들에게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꺼려하는 게 사실입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혈압약을 끊으려고 하는 의지도 굉장히 있어요. 중간중간 혈압이 조금씩 좋아지면 선생님 혈압약 끊어도 되나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실제로 혈압약을 끊으시는 분들은 10에서 한 20% 정도 있는 것 같고, 진짜 열심히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끊을 수 있죠. 고도 비만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나 담배를 폈거나 운동이 너무 부족했거나 너무 짜게 먹거나 그런 분들은 명확한 원인들이 있을 때는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끊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혈압약을 끊고자 하는 욕망만 있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하면서 잘 끊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리면 실제로 끊을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나는 이제 타고난 고혈압, 본태성 고혈압, 그리고 원인을 모르고 그냥 내 체질이 고혈압 체질이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인데 잘 따지고 보면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을 교정해주면 본태성 고혈압도 상당 부분 혈압약을 끊거나 혈압약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건 아셔야 돼요. 혈압이 조절된다고 해서 혈압약을 딱 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약을 먹어서 조절되는 것이 나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약을 안 먹고도 혈압이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또 좋은 게 혈압약을 먹더라도 잘 조절되는 겁니다. 가장 나쁜 것은 혈압약을 먹지 않고 조절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혈압약을 먹는데 조절 안 되는 거 못지않게 나빠요. 근데 혈압이 조절 안 되면 당연히 이제 약을 드시면서 자기의 소중한 혈관과 심장과 뇌를 지켜야 되는데, 혈압이 조절 안 되는데도 나는 혈압약 먹기 싫어 하면서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혈관 앞에서는 만용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혈관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혈압약을 줄여나가면서 끊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인 두 분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들, 저희 병원에 굉장히 많이 오시는 분들이죠. 50대 전에는 고혈압이 굉장히 드물어요. 50대가 되면서 갱년기 이후에 고혈압이 발생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가족력,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뇌졸중이 있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십니다. 근데 변수가 있었습니다. 갱년기 증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안면 홍조나 야간 발현이 되게 심했고 불면증도 있습니다.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분들의 혈액 검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고지혈증이 급격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도 있었고, 근데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데 근육통도 굉장히 심하면서 근육에 약화 증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또 잘 못하죠. 근데 이분을 잘 살펴보니까 아까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니까 굉장한 채식 위주, 극단적인 채식 위주의 식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굉장히 자주 재요. 그러니까 걱정 때문에 그러시죠.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유산소 운동을 1시간 정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분의 혈압 관리 방식에서 문제가 있는 방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독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교정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검사소견을 봤더니 마른 비만이에요. 근육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작게 나가는 데 불구하고 체지방률이 높았어요. 혈액 검사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극단적인 채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게 되면 근육통이 굉장히 심한데, 이때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보조 성분으로서 코엔자임 Q10, 성장 호르몬이 되게 떨어지고 있다고 했죠. 아르기닌을 처방을 해서 성장 호르몬을 좀 높여주는데 주안점을 두었고요. 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서 하나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고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뇌졸중이 위험하다. 근데 잘못된 거죠.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자,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 포화지방이 너무 묻어있는 부분은 잘 제거를 하면서 살코기 위주로 드셔야 되죠.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단백질 섭취를 늘린 만큼 식이섬유 섭취도 같이 늘렸죠. 그리고 아까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근력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할 때 유산소 근력 운동을 1대1, 초반에는 근력 운동을 조금 더 시켰어요. 근육이 붙으면서 근육의 통증이라든지 운동하는 재미, 오히려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 뇌졸중이 걸리지 않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고역에 가깝게 유산소 운동을 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는데 운동을 좀 즐기면서 하실 수 있도록 마인드를 바꿔드렸고, 운동 자체도 너무 괴롭게 하지 말고 약간 숨차고 약간 땀나는 정도로, 강도를 이제 중강도 정도로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집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 4번씩 재고 계셨거든요. 혈압을 재면서 혈압을 올리는 거죠. 신경성 고혈압이 됩니다. 혈압은 병원에서만 재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때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안 되고 수족냉증이 있으면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반신욕을 하도록 말씀을 드렸고, 바나나나 견과류 같은 것을 먹으면서 여기 들어있는 마그네슘이나 칼륨이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은 이제 몇 달을 지냈는데 혈압을 안 쟀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 와서 혈압을 잴 때마다 혈압이 오실 때마다 5에서 10씩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량도 늘어나면서 마르고 복부 비만만 있었는데 체형 자체가 골고루 이제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의 종류와 양을 감량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나중에는 혈압약을 아예 끊든지 혈압약의 용량을 최저 용량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40대 남자분인데요. 40대 초반이고 1년 전부터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혈압약을 이제 복용을 했죠. 대기업 중간관리자고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로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40대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잦은 회식할 때마다 좀 감하는 스타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복 비만이 굉장히, 배만 이제 볼록합니다. 코골이가 굉장히 심하죠. 복부 쪽에 내장 비만이 심하면 이쪽 호흡기를 막잖아요. 아내분이 굉장히 걱정을 한다고 해요.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서. 그리고 굉장히 두통을 겨우사게 되고, 이 구통은 탄수화물, 인스턴트 음식을 먹었을 때 약간 호전되는, 경감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고 있었고, 아무래도 회식도 많고 피곤하다 보니까 운동은 거의 못했습니다. 검사 소견에서는 지방간, 당뇨 전 단계, 고도 복부 비만이 굉장히 심했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에서 중성지방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회식이라든지 알코올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일단은 혈압약을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을 3종류나 드시고 계신데도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혈압약을 올려야 되는데 환자분이 노력해보겠다. 혈압약을 4개까지 올리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본인의 각성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식욕 조절제, 비만 처방약을 먼저 이렇게 드시면서 FDA 공인받은 약으로 조절해보겠다. 그렇게 하셨고요. 제가 밥그릇 하나 드렸습니다. 통 밥그릇에 반 정도밖에 안 받거든요. 밥을 여기 담아서 먹어라. 집에서 먹는 밥은 무조건 여기 담아서 먹어라. 그래서 탄수화물 반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식사하라고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실 때 국물에 대한 굉장히 집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먹으면 아무래도 기분 좋아지고 뭔가 제대로 먹은 것 같은, 우리의 미각 중추를 만족시켜주는 느낌 있죠. 그래서 이분 좀 힘들더라도 젓가락으로 식사하라. 숟가락으로 식사하게 되면 국물을 먹으면서 WHO 권장량보다 2배가량의 소금 섭취량이 이루어지거든요. 젓가락으로 식사하게 되면 국물을 섭취를 못하게 됩니다. 따로 운동할 시간을 못 냈기 때문에 하루에 만보,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좀 걷고 출퇴근길에서 조금 더 걸을 수 있도록 처방을 내렸고요. 주중에는 운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말에 1시간 반씩 공원 산책, 공원을 돌다 보면 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까지 하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걸 잘 실천을 하셨어요. 주중에 운동하기는 힘들죠. 그냥 주중은 생활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많이 걸을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 2회 정도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주말에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피곤해서 누워만 계셨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활기를 찾고 좀 피로가 덜해지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반식하고 젓가락으로 국물을 안 먹고 그러니까 주량도 조금씩 줄어들어요. 처음에 힘들었지만 그거 자체가 나중에는 그 부분들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했고, 식욕 조절량은 어느 정도 조절되고 난 다음에는 환자분과 상의해서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중성지방이 높았기 때문에 오메가3 먹고 지방간을 좀 완화시키면서 피로를 좀 들어주기 위해서 실리마린 성분이 있던 간장약을 좀 드시면서 조절을 해주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방약을 더 올려야 됐는데 오히려 처방약을 반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처방약을 줄고 어느 정도 식욕 조절이 되면서 체중이 감량된 다음에 식욕 조절약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체중이 점점 유지된 거 확인하고 이제 그러면서 식욕 조절제를 끊었습니다. 자, 이 두 분 같은 경우의 차이점들을 알 수가 있겠죠. 여성분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채워야 되었던 단계이고, 남성분은 뭔가 줄여야 됐던 단계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무조건 다 복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약도 우리가 노력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단 끊을 때는 주치의 상에서 점진적인 하강요법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혈압약 개수를 줄이거나 더 높이지 않는 것만으로, 약을 꼭 끊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굉장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은 과로, 스트레스, 술, 폭식, 가식, 운동 부족, 비우고 줄였으며 여성분 같은 경우는 호르몬, 근육, 그 다음에 자신감, 여유, 늘리고 채웠습니다. 자신이 만든 환경과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닥친 환경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에 지배당하지 않고 혈압약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혈압약을 지배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